네, 안녕하십니까. 백범지기 김선생이 들려주는 백범 김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보물 백범 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245로 이렇게 지정이 된 백범 일지.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개인의 일기가 이렇게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놀라운데요. 여러분들, 국보가 된 일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누구의 일기일까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이순신의 일기가 되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명언이 더욱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영화 명량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말은 그의 난중일기 중에서도 정유년의 일기, 속 정유일기에 기록된 구절이 되겠습니다. 난중일기는 충무공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로 부임했었던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 그가 전사하기 전인 1598년까지 7년 동안의 임진왜란 시기에 친필로 작성한 필사본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이 1962년도에 국보 제76호로 지정이 되고 또 2013년도에는 유네스코에 지정하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의 개인 일기를 넘어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무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은 사람들이 이 조선왕조에는 9분이나 되십니다. 자, 무신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호가 바로 충무공인데 이렇게 9분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우리가 지금도 존경하는 유일한 분은 바로 이 충무공 이순신인 이유도 알고 보면 바로 그가 남긴 난중일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단인 이 광화문 광장에 우뚝 이 이순신 동상이 세워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순신을 가장 먼저 꼽는 이유도 바로 그의 기록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기가 근거가 되어서 영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 혹시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대장 김창수 하니까 이분이 누굴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했었는데 바로 이 김창수는 백범 김구가 치아포 의거를 일으켰을 당시에 이런 백범 일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누군가 날 기억해 준다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이 백범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마치 대장처럼 든든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백범 김구로 알려져 있는 이분의 이 당시의 이름은 창수였고 그래서 영화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범 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백범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의 바뀌어갔던 이름을 따라서 그의 생각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냥 백범 일지는 단순하게 일기라고 하는 명칭으로 붙여졌던 것이 아니라 일지라고 해서 이 한자의 의미는 훌륭하고 뛰어난 지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지는 뒷사람들이 자신의 과오를 거울 삼아 전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백범의 노력이 담겨져 있고 이것은 특히 그의 두 아들에게 하나의 유언처럼 나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말라고 하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앞으로의 길을 가르쳐주는 국민 애독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범 김구는 1876년 8월 29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는 강화도요약이 체결되는 그런 역사적인 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큰 변혁의 시작이
1949년에 태어나셔서 1949년 6월 26일,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그 직전, 대한민국에 출범한 직후에 돌아가신, 이렇게 다사다난했었던 격변의 시기에 살으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백범 김구의 삶을 유년기, 구국운동기, 독립운동기, 통일운동기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그의 유년기로부터 독립운동기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이름도 생각도 바뀌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어린 시절의 이름은 창암이었죠. 김창암으로 이루어졌었다가, 이 어린 창암의 입장에서는 외모도 뛰어나지 않은, 그리고 당시로서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집안의 내력이 뛰어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서 이 어린 창암은 그런 호시민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벌였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구구운동기에 동학에 입도함으로써 이러한 의식들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벌이게 되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삼남을 유력하는, 이렇게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정립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지금의 마곡사, 공주 마곡사 지역에 그의 유언이 남긴 말이 이렇게 동상으로 새겨져 있는 걸 통해서 이것은 백범 일지의 생각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걸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잘 이용했었던 답설야 중거라고 하는 이 19절에서 눈 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런 말의 해석처럼 나의 길이 누군가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의 삶의 궤적이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름을 김구로 거북구자로 바꾸게 되었고, 이 시기에 학교 설립과 교사 활동, 또 울산의 반대운동, 신민의 같은 사회참여적인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백오인 사건 때문에 또 두 번째 수감 활동을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시기에 이 광진학교 시절의 김구 선생의 모습을 여러분들 화살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신민의 활동, 비밀 결사 활동으로서 이뤘던 이런 사건이 이 시기에 안학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또 한번 구속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4년 8개월의 옥고를 치르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이 시기에 백범은 추록한 이후에 사람들이 변절을 해서 결국 친일화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나는 그리 살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백범이라는 호를 정하게 되니, 그 백범은 결국 백정과 범부, 가장 천한 자로부터 평범한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는 백범이라는 호를 가지게 되었고, 그런 속에서 장애 임시정부에서 백범은 한일운동 발발 이후에 경무국장에 취임하는 등 결국 가장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게 되었고, 가장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중경 시기를 거치면서 중층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내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맥락을 이어져 오게 되었고, 그런 광복군 정부를 이후에 해방을 맞고 난 뒤에 결국 환국을 해서 경교장의 새로운 중심 기관을 두고 당시에 우리의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서 이승만과 함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이 시기의 신탁 통치 반대의 중심에 섰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통일운동을 전개해서 남북 연석회의의 대표로 참가하는 등의 역할을 벌였으나 결국 1949년 이에 반했었던 세력들에 의해서 경교장에서 암살됨으로써 그는 운명을 다했지만, 결국 백범 일지에서 제시했었던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가장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로서 김구는 추앙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가장 많이 읽는 애독서로서 백범 일지가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이 백범일지의 내용 중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가장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백범일지에 대해서 백범지기 김효가 말씀드렸습니다.